오늘 아마 이 자리에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배재 선생에 대한 공부가 깊지 못한 상황에서 몇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만 제 소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가문의 해체를 우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보면서 이 대현의 집은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는 오늘 감상을 처음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어렵고 불가능에 가까운 일들을 이 양동의 배재 선생님에게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들었던 감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의에 어떤 이야기를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배재 선생님 집안 분들을 대하면 제일 먼저 보는 게 얼굴을 보는데, 그 얼굴에서 뭘 제가 느끼고자 하느냐면 연꽃의 느낌이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연이라고 하는 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온 세상을 유혹할 수 있는 자태를 가졌지만 그 자태 속에 교사함이 없고 기품이 있죠. 동양사회에서 연을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이 중국의 주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돈이가 지은 애련설이라고 하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수필이 있는데, 그 애련설을 읽어보면 연이 어떤 꽃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주돈이라는 그 사람의 시호가 원몽입니다. 어떤 원자의 원몽인데, 우리 배재 선생의 시호가 문원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원자니까 한문에 아주 어떻게 될 만한 분이니까 조정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줬게끔 이렇게 생각하지만, 배재 선생의 원자는 바로 그 연을 사랑했던 주연계의 원자를 그대로 조선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의 어떤 동양적 연의 어떤 기품이 이 배재가의 하나의 문장처럼 꽃처럼 상징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양동을 이야기하고 배재가를 이야기할 때는 꽃이라는 개념의 연을 이야기를 한다. 자, 나중에 여기 계시는 분들 배재 선생의 시호를 이야기할 때 어떤 원자의 의미는 바로 그러한 유구한 역사적 지식문화적인 전통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재께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나이 27에 저걸 좋아하는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지적인 피부밖에 안 되겠다라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죠. 근데 그 27살이 뭐냐? 이미 국가고시 과거 시험에 합격한 지 3년째 됩니다. 이야, 그 어렵다는 조선 최고의 고시였던 과거에 합격을 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내 이대로 살다가는 필부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야, 그래서 작은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시켜나가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자기 개발의 욕구를 알 수 있는 게 거의 27살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5개의 잠언을 지죠. 하늘을 두려한다라는 처음부터 양심, 경신, 개과, 독재 5개의 잠언을 지으면서 그 이야기 잠언의 핵심이 뭐냐? 구태의연한 나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항상 새로워지는 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 5개 잠언의 핵심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26살 때까지는 이은적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바로 그 27살 때부터는 우리가 아는 회재 선생으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디자인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27세 때 지은 자문고 강연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젊은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 젊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유학이라는 게 굉장히 복고적이고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학문적인 전통 아니냐, 요즘 사람들한테 좀 덜 맞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배재 선생은 전통의 유학자인 동시에 아주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 아마 의사 선생님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재 선생은 자제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야, 너희들이 죽고 사는 거는 팔자소관에 달렸고 하늘의 운명에 달린 것이지, 그래서 치료도 안 하고 의학적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배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은 알면 좋고 모르면 그만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치를 공부하는 궁리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알면 좋고 몰라도 그만 아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버리고 모든 이들은 의학적 지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비를 제가 한번 이렇게 꼼꼼하게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냐면, 회재는 사람을 살리고 싶은 활인의 철학이 그 사람의 집단을 통째로 살리고 싶은 활세, 세상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남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려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미시미시한데, 내가 정력이 떨어지는데, 기운이 떨어지는데 남을 살 수 없고 세상을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게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질의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건강을 챙길 줄 아는 기본적인 지적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이게 바로 회재의 생각입니다. 그냥 사수상병을 펴놓고 읽고 외우고 또 외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도의 학자가 아니고, 굉장히 보통의 사람들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저 산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시각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좋든 싫든 간에 배재 선생이 살던 시대에 동양사회에서 가장 문명화된 선진적인 인물은 주자라는 사람. 주자라는 사람은 물론 공자의 학문 체계를 이어받은 사람이지만 회재 선생보다는 물론 한 200~300년 앞선 분이긴 합니다만 가장 선망했던 분이 바로 중국의 주희, 통상 우리는 존칭으로 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선지화된 그 주자라는 인물을 가장 완벽하게 벤치마킹을 해서 명실상부한 조선적 주니어로 자기를 스스로 자리매김했던 분이 바로 저는 회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자의 호가 회함입니다. 회재 선생의 회자는 당연히 주자에 대한 주니어 의식의 반영으로서 회재라는 도를 쓰시는 거죠. 옥산소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옥산소를 말씀하셨는데, 옥에도 푸른 옥이 있고 흰 옥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옥이 있는데, 옥산소원의 그 옥산은 붉은 자자 자옥산입니다. 여러 옥 중에도 붉은 옥이에요. 그 붉은 하필이면 왜 붉은 자자의 자옥이냐? 주자의 상징적 공간이 중국의 자연입니다. 바로 모든 것이 그런 것들과 연관이 되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돈이 정자, 주자를 통해서
주제학이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이룩하게 될 때 그 학문 체계의 조선적 관점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니어로서 페이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럼 포원 선생은 뭐냐? 아니 그 외에 페이지 선생님의 포원 선생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 땅의 주제학은 고려 말에 들어왔습니다만 회계나 퇴계적인 지적 수준이 안 되면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냐면 저기가 공부의 본령인데 그 본령에 바로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맴도는 거죠. 이 맴도는 단계를 한 2, 300년 해오다가 회재 선생님 때 와서 비로소 그 본령에 직접 들어가서 학문적인 전통을 만들어내고 지적 탐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원 선생한테는 상당히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지만 학문, 우리가 말하는 주제학의 제대로 된 연구자로서의 첫 번째 인물이 바로 회재 선생. 그럼 퇴계 선생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재 할아버지보다는 맨날 많은 사람들이 퇴계 선생을 강조하고 이 땅에는 퇴계 선생밖에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회재는 뭐냐? 제 용어를 빌자면 무회재면 무퇴계죠. 회재 없이 퇴계 없습니다. 바로 회재가 닦아놓은 학문적인 그라운드 위에서 퇴계는 화려한 꽃을 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퇴계가 왜 훌륭하냐? 우리 인간의 속성이 늘 자기가 다 했다고 하고 싶어 해요. 남이 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사람의 영향 속에서 내가 이룩한 것인데 사람들한테 자기 표현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가 이룬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향이 우리 인간의 아주 나쁜 습성 중에 하나인데 퇴계 선생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퇴계는 회재 선생이 이렇게 해놓은 기초적인 능력에 대한 충실한 인정과 수용 위에서 자신의 학문적인 진보적인 걸음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구업적 상으로만 훌륭한 것이 아니고 학문하는 자세, 인간으로서의 어떤 취향, 이 모든 것들에 이 두 분이 혼연일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칭해서 이 두 어른을 함께 이끌을 때 회재, 퇴계 양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회재 선생에 의해서는 조선의 문명화가 여기서 물론 문명화는 주자학적, 요학적 문명화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토양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선구자적, 개척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문묘의 배양이 되었는데 그때 문묘 배양될 때 아까 겹에서 말씀드리면 문원공이라는 시호도 그 무렵에 모두 조금 빨리 봤습니다만 아마 사기 김장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기 김장생의 시호가 문원공인데 이 땅에 우리 역사상에 문원이라는 시호를 가장 먼저 받은 어른이 바로 회재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재 선생이 양동 출신이고 경상도 사람이고 뭐 주변 등본이나 요즘은 지금 호접 등본을 때문에 늘 경주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꾸 이 연구자들도 이 회재 선생을 영당학적 범주 속에서 가두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재 선생을 풀어드려야 돼요. 회재는 조선의 지식이지 양동마을이 낳은 조선의 지식인 것이지 양동마을이 낳은 영남의 지식인에 국한할 수가 없습니다. 옥산서원 아까 말씀 있었습니다만 옥산서원을 건립할 때 협찬하고 찬조했던 분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누가 관여를 하느냐. 영남 사람도 관여를 하지만 실제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화담
서경덕의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옥산서원 건립과 운영에 기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옥산서원 기문을 건립 기문을 지은 허엽이라는 사람이 바로 화담 서경덕의 핵심 제자인데, 허엽이라 그러면 뭐 그런 허아무개가 있는가 보다 하면서 허엽이가 누구냐? 그 유명한 허난설헌의 아버지시죠. 허난설헌의 아버지 초당 허엽이라는 사람이 옥산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굉장히 깊이 관여했고, 제가 볼 때는 회재 선생의 제자입니다. 이분이 회재가 젊을 때 세자를 가르치는 관료를 한 적이 있어요. 회재는 직급이 높기 때문에 세자한테 바로 강의를 하는 관료였고, 허엽은 문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관료였습니다.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이때 회재가 세자에게 강의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평소 자기가 늘 궁금하게 생각했고, 그걸 잘 몰라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재 선생이 세자한테 강의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무릎을 탁 치면서 저 말이 저 말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스스로 회재 선생의 제자임을 자처하게 됐죠. 오히려 회재 선생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 젊은 시절에 그 기억이, 회재를 선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억이 회재사후에 옥산서원의 건립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나중에 경상남사로 내려왔을 때는 친히 제문을 지어서 달전에 가서 회재 선생 산소에 무릎을 꿇고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우리가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화담 서경덕의 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 제가 볼 때는 화담 문인 동시에 회재 문인이 된다. 이 옥산서원에 관계된 인적 구성을 보더라도 회재는 이미 그 당대에 조선의 학자였고 조선의 지성이었고 조선을 이끌어나가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인식이 되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의 어떤 영남의 정치 학문적인 철학의 과정이 회재 선생까지도 조금 쪼그라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참 이 회재 꿈나무의 이런 것들을 장면을 보면서 이 대현의 어떤 그 집안의 가품 내지 가도의 면면한 그 에너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저는 강하게 느끼면서 이 회재는 아직 살아계시구나. 이 꿈나무들을 통해서, 회재 선생이 꿈나무를 통해서 회재가 이 불교식을 이야기하자면 환생하는 듯한 그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고, 저뿐만 아니라 타문 중에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을 보았더라면 저와 유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말씀이었습니다만, 우리가 회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선도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그런 선도자적인 역할을 오늘의 관점에 맞게, 이 시대의 버전에 맞게끔 잘 적용해서 하게 된다면 양동 이 회재가의 앞날은 밝을 것이다. 그리고 남에게 흠선을 자아내는 그런 집안으로서의 면모를 내년에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짧은 소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